잘 보이시죠? 네. 아,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ecording in progress. 이사입니다. 네, 네, 동의했습니다. 네, 이제 해볼게요. 제목이 머리는 심장의 내장일 뿐이다. 그 부제가 가슴 뛰는 일에 주저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MCM 팀의 세미나를 올 때마다 늘 부담이 엄청 됩니다. 제가 뭘 알려드려야 될까?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과연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목을 이걸 가져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차라투리스타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니체가 쓴 책 제목인데, 그 책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발췌해온 겁니다. 머리는 심장의 내장일 뿐이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1시간 정도 나눠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냐, 옳고 그름이 어디 있냐, 내가 해서 그걸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고 굉장히 성장이 있으면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때 그걸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고,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다가왔더라라고 나누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신다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으로 밀고 나가셔서 성과 내는 게 더 옳지 않나라는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과 잠재의식에 대한 부분이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에 저랑 저희 와이프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고 가장 많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잠재의식입니다. 사실 잠재의식이 우리의 삶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생각이랑 이 잠재의식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잠재의식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은 내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내가 무의식으로 한 행동들이 사실은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건 굉장히 쉽지만 이 잠재의식을 바꾸는 건 사실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잠재의식을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시상식 같은 걸 하면서 저랑 저희 와이프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해시태그, 그 다음에 뭐 곽장한 사장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해시태그, 이렇게 해서 제 것도 한 50개, 곽장한 사장님도 한 50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해시태그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거의 뭐 매번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관이 뚜렷하고 본인들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계속 펼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 맞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옳고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 잘 모르겠으니까. 그게 틀렸다 맞다라는 걸 떠나서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 질문에서 스스로가 자꾸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막 강하게 주장하다가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만히 본인도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본인 잘 모르거든요. 그게 바로 잠재의식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이 되시거나 아니면 뭔가 강력한 주장을 펼칠 때, 아,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스스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서 상대방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결국에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점점 더 그게 확실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다라고 또 하니까 정답은 없는데 계속 또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속 경험하는데 계속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려나가고 있는 앞의 현실이 내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앞에 계속 부정적인 거나 환경이 부정적인 게 나온다면 결국에 그거는 환경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정에 돼야 현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게 그냥 제가 내가 그렇더라라고 하면 별로 이제 신뢰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알게 된 양자역학, RAS라고 망상 활성계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뭐 시크릿. 본인이 막 이렇게 추구하고 갈구하고 막 약간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양자역학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깊게 파시면 양자역학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요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망상 활성계는 뭐냐면요. 내가 머릿속으로 사람들은 사업을 이제 이야기하거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100명이면 100명이 다 what and how 뭐 어떻게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이게 뭐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Y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보잖아요. 망상 활성계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대한 이유를 딱 생각을 하면 와렌하우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몸을 그쪽 방향으로 계속 그냥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굉장히 쉽게 어, 남자분들 이제 차 좋아하시니까 지금 타고 있는 차에서 다른 차로 바꾸려고 고민 중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나는 이번에 하얀색의 벤츠를 사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길가에 보이지 않던 하얀색 벤츠가 수십 대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것만 눈에 막 계속 들어와요. 그게 바로 이 망상활성계가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서 내 몸을, 내 현실을 그쪽으로 막 인도한다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될 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막 정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 뭐 여러 가지들 얘기하죠. 그런 거. 책임감, 미팅을 많이 하다 보면 이래요, 사람들이. 저는 진짜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있었던 회사에서 제가 나오게 되면 이 회사가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지금 당장 그만둘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다 그냥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책임감의 정의로 나는 책임감이 없다라는 걸 있다라고 계속 포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버에 대한 부분도. 저는 뭐 태생이 기버예요. 저는 진짜 주는 걸 좋아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책 많이 읽으시니까 그 기버라는 책을 보시면 기버, 테이커, 매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버의 종류도 진짜 탑에서 바텀까지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태생이 기버예요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이 바텀에 있는 기버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탑에 있는 기버라고 정의를 내리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 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 하고 뭐 자기는 좋은 아내다, 좋은 남편이다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훌륭한 부모다라고 정의를 하고 멋진 딸이나 멋진 아들이다라고 정의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어떤 시야로 보냐에 따라서 정의가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좋은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좋은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면 그것도 사실은 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멋진 아들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멋진 아들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책임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회사를 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그만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게 당신의 인생은 스스로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있습니까? 혹은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와야지 가족을 책임지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드리고 또 기버에 대한 부분도 내가 대가 없이 주고 나서 내 손을 떠나면 그 이후로는 그냥 나띵이 돼야 되는 건데 주고 나서 상대방이 고맙다라는 이야기나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 기버가 아닌가? 그다음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뭐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당신은 그 받고 있는 상대방 아내가 당신은 진짜 좋은 남편이에요. 혹은 남편이 당신은 진짜 좋은 아내요라고 돼야지 그게 올바른 정의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가 주장하는 게 아닌 그냥 타인도 인정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뭐 약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보고 배운 것이 없어서 어떤 게 행복이고 어떤 게 좋은 부모인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정의를 내린 상태에서 그걸 추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요즘에 많이 깨닫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MCM 팀은 이제 포탑, 윈윈 이제 여러 진짜 좋은 모델, 그 다음에 좋은 부모, 멋진 정확한 정의들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행복과 올바른 부모, 그 다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가는 길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걸 알고 있는 것과 이행하고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찍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출발할 때나 뭐 제가 끝날 때까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Why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하고 있나? 나는 왜 뉴스킨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나? 그럼 나는 왜 뉴스킨 사업으로 성공을 해야 되나? 그럼 왜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냐? 뭐 약간 이런 부분들 있죠. 네,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이제 스폰서님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나는 다 필요 없고, 나는 한 달에 1억 버는 게 내 최고의 Y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늘 재영 사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Y가 중요해. 꿈이 중요해. 아니 나는 이게 Y고 꿈이라니까. 그게 아니라 Y가 중요하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실력이 중요하다니까? 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진짜로 성공해야 되는 이유나 혹은 행복해져야 되는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찾아가는 길을 제가 어떻게 찾았는지를 좀 더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달에 1억 벌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1억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1억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LOI가 진행이 되면서 시작을 할 때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는 안 했으면 안 했지 하면은 빠꾸는 없다. 약간 이런 주의거든요. 안 했으면 안 했지 빠꾸는 없다.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제가 Q1 때 통장에 3만 원 들어올 때부터 나는 무조건 1억을 벌 거야 라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사업 진행하면서 솔직히 힘든 적이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포장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뭐 자기는 지금 직장 다니면서 보람도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자긍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수사님들 제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요. 무조건 100% 적용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자기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래요. 막 어제 300만 원 벌고 있고 500만 원 벌고 있지만 자기 진짜 너무 만족스럽고 또 나를 이렇게까지 끌어준 내 사수가 너무 감사해서 5년 동안 나를 이끌어준 사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배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우 멋지다고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 회사 이름이
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빨간 펜이라고 할게요. 빨간 펜. 나는 빨간 펜에서 애들을 가리키면서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보람도 되고 막 하면서 300만 원도 뭐 적진 않은 돈이고 되게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물어봅니다. 아, 멋지다. 사수도 멋지고. 제가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파란 펜입니다. 파란 펜. 그리고 당신이 하는 직무랑 똑같고 똑같은 시간을 쏟으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사수고 나발이고 바로 이직하더라고요. 진짜 1,000명한테 물어보면 1,200명이 1초도 고민 안 하고 바로 이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 만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뻥이다, 구라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MCM이죠. 최충희 사님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저 때문에 충격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해볼게요. 뻥이다, 불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정의, 내가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올바른 걸 보여주고 선택권을 그 사람들한테 주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1억을 벌기 위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오는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짜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대낮에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주방에서 100만 원 받으면서 칼질을 막 하고 있어요. 아침에 9시부터 밤 9시까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 짜증나면 바로 이 앞치마 벗어 던지고 바로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제 100만 원 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먹여 살려야 될 가족도 있고 해서 차원에서 막 땀 흘리면서 합니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 현찰 1억씩 받는 거야. 땀 나면 기분 좋았어요. 와, 독서 빠지네 막 이러면서 칼질이 막 신나고 하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까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일인데. 저는 진짜 처음 출발부터 한 달에 1억을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재용으로서 인정받는. 사실 인정을 누구한테 받고 싶었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 스스로한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재영이란 나 자신한테 와, 니 진짜 멋지게 살았다. 니 진짜 끝내준 애라고 저 자신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나서 타인한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살고 싶었던 거, 진짜 이재영답게 살고 싶은 거,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 멋지게 살고 싶은 거, 좋은 차 타고 싶은 거, 인간답게 살고 싶은 거, 효도하고 싶은 거, 사랑하며 살고 싶은 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희가 비즈니스 할 때 당신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뭐 하면서 8가지 보신 적 있죠. 뭐 사람들과 좀 더 많은 시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뭐 경제적인 자유, 뭐 추가 소득, 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 표를 볼 때 바로 3번을 선택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 자유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1번부터 8번 사이에 경제적 자유가 일어나면 그 1번부터 8번은 내 선택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집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경제적 자유가 내 노동의 시간을 갈아 넣어서 내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제적 자유는 의미가 없겠지만 어떤 자산을 통한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라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도 칼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 그 칼을 쥐게 되면 굉장히 멋진 요리나 굉장히 멋진 것들이 탄생하겠지만 나쁜 사람이 칼을 쥐게 되면 막 찌르고 막 약간 나쁜 짓들을 하게 되겠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종점은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다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행복해져야 될 권리가 있고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임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가 내 자신의 행복한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진짜 불투명하지 않고 클리어하게 본인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가 벌써 눈 한 번 깜짝했는데
상반기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하반기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죠. 물론 눈 깜짝하면 또 이제 2022년이 다가올 것 같은데, 제가 2021년도에 작년 10월 달에 제가 여기 세미나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21년도에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MCM 팀에서도 뉴스킨 전체에서도 저희 팀에서도 이미 1월 달부터 6월 달 안에 엄청난 기회를 잡아서 굉장히 크게 성장한 많은 리더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저는 뉴스킨 코리아 전체에서 2021년도에 나올 진짜 미친 리더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또 주어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어차피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스스로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보실 때 해피엔딩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새드엔딩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120% 해피엔딩을 원합니다. 근데 가끔 뭐 새드엔딩 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싫어요. 그냥 막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에 진짜 나라까지 갔더라도 마지막에는 행복한 모습으로 종료되는 걸 저는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영화 보면서도 막 마음 졸이면서 원합니다. 막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주인공이 죽어도 제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아남아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요즘에 뭐 펜트하우스 유행하던데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저희 와이프는 박장한 사장을 되게 좋아해서 막 보던데 저는 막 그렇게 불행하고 막 얽히고 막 이상한 관계가 막 이어지고 이런 거 되게 불편해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끝날 때는 행복한 걸 원하는데 혹시 새드 엔딩을 원하신다면 취향은 존중하겠지만 해피엔딩을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화도 해피엔딩을 원하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한 편의 영화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죠. 누가 정하냐면 감독이 정해버립니다. 물론 드라마를 쓰는 PD가 쓰다가 어떤 시청자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결과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거는 PD나 감독이 줏대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모든 스토리를 짜가지고 대중의 어떤 여러 가지 상관없이 결과를 정해놓고 쫙 써내려가는 게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출발할 때부터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누가 정하나? 감독이 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의 그 영화의 감독은 누구냐? 여러분들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정해버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스스로가 결과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피엔딩이라고 결과를 정해놓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 되게 재밌는 한 가지의 영화의 한 어떤 장면일 뿐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있다? 와, 영화 전체로 봤을 때 진짜 마지막 해피엔딩을 위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의 필요한 어떤 복선 같은 것들인 거죠. 막, 야, 지금 이 순간에서 이런 것들 일어나고 이런 것들. 근데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배우들이 그 과정에서 막 몰입해서 진짜 막 어렵고 힘든 걸 겪고 있지만 결국에 내가 끝나는 그 결과는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막 그거를 엄청나게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미 몇몇 군데에서 최고의 영웅은 아니지만 많은 영웅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그 환경에 굉장히 적응을 잘한 많은 뉴스킨의 팀들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해내고 있고 그 폭발적인 성장 안에서 많은 리더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보면 감사의 둘레와 두려움의 둘레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이미 1에서부터 100까지라고 할 때 물이 끓는 점이 100도가 됐을 때 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99도까지 엄청나게 오르다가 그 다음에 1도만 상승하면 끓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뉴스킨 사업을 만나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99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1도의 차이가 끓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남들은 불이 켜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스킨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한 영하 20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뉴스킨을 만났기 때문에 99도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1도의 차이가 특별한 게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약간 이런 것들도 1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별 특별한 게 없는데 그냥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 감사 때문에 내 주변에 감사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AS 하고 양자역학 이런 부분 있잖아요. 내가 감사한 생각을 하면 막 감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두려움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 이러다 굶어 죽겠어, 취직해서 노예 이러다 바로 사기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없어졌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엄청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막 해결이 칙칙 되면서 많은 것들이 진짜 폭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코로나의 두려움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막 아파트 다니면서 막 화내고 막 이제 조금이라도 막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막 뭐라고 하고 막 엘리베이터에 막 마스크 쓰시다 막 붙여놓고 막 조심하세요 막 계속 하니까 그 사람 집 앞에 코로나 환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걱정하니까 본인이 코로나 걸립니다. 아까 제가 앞에 RAS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머릿속으로 두려움을 막 그리잖아요. 그럼 그 두려움이 내 현실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죠. 그냥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물론 그 바꾼 생각이 잠재의식으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에 강력한 이유가 있다면 무조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화의 결말을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길로 내가 방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뭐 찬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지만 그냥 제가 몇 가지 가져왔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머스크 리스크, 비트코인 뭐 급락 뭐 하고 비트코인 고점 대비 25% 급락, 시총 346조 증발, 돈 없는 비트 영끌 금리 인상의 충격 예고, 적금 코인 주식 영끌 갭 투자, 재테크 결과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딴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뭐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그리고 주식하고 그다음 갭 투자하는 사람들을 뭐 욕하고 뭐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욕하고 싶진 않는데 이 기사들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지금 여기 MCM 있는 팀 뉴스킨 하는 사람들이 왜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투자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투기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 중에 투자하는 사람이 0.1%밖에 안 될 겁니다. 자기는 투자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투자한다라고 말하는데 보면 다 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운이 좋아서 투기로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쥐면 안 되는 사람이 칼을 쥐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자선가에서 진짜 노력을 통해서 성공한 부자들은요.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좋은 사람이 안 되면 그냥 올바르게 성공이 안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좋은 차를 타고 정말 좋은 곳에 가는 분들은 굉장히 행동이 신사적이고 굉장히 멋지고 타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줍니다. 뭐 간단하게 이런 거 있죠. 되게 부자 동네 가면 택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좋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정말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난한 동네를 가면 굉장히 더 힘들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강남 학군이 그럼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다 강남에 살진 않거든요. 그냥 학군 좋은 데 다니려고 그냥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땐 진짜 올바른 노력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었다. 그럼 사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좋은 사회가 될까? 나쁜 사람이 많아지면 나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투기들을 통해서 돈을 좀 만진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수입차 타는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기사들이 났냐면요.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차랑 시비가 붙으니까 내려가지고 좋은 차 타는 사람이 쌍욕을 합니다. 그 차 안에는 애들이 타고 있는데 애들 타고 있는 데에서 너가 부모는 거지야. 잘못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언행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이 아닌 투기를 통한 부자들이 되면서 많은 피해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지만 사실 이 갭투기도 주변에 뭐 갭투기에서 돈 번다라고 막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저 진짜 경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투기한 걸로 인해서 진짜로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값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뭐 내가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가지고 뭐 좀 이익을 봤다. 저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진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한 명이 100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400채인가? 그 사람이 빠그러지면서 그 400채 안에 들어가 있던 전세나 보증금을 한 명도 못 받고 다 완전 박살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뉴스킨으로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뉴스킨은 그냥 운 좋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나쁜 사람도 정말 강력한 이유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해서 좋은 사람이 돼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풍기는 멋진 향기가 옆 사람도 향기롭게 만들죠. 그리고 그 사람이 쌓아온 부가 많은 사람에게 도네이션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만듭니다. 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독특한 업의 형태가 다른 사람을 원하는 삶으로 끌어주는 형태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한 성장을 통해 성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And basically said you come from a poor family and you could struggle your whole life and try to get rich, but you're not going to make it. And then if you come from a rich family, you could be stupid your whole life and make it. Not because it was thinking, but it was unconscious behavior that was downloaded from rich families into kids, which is unconscious. So they're making the right moves unconsciously. If they engage their conscious mind, then they look stupid, but it's unconscious. And that's the same thing with poor people. Poor people have beliefs from the family. Oh, you can't make it. Life's a struggle. Things are hard. Who do you think you are? And basically said you come from a poor family and you could struggle your whole life because there's a new phrase that's bandied about called fake it till you make it. Meaning, if you're not a happy person, I say you want to be a happy person, then repeat all the time, I'm happy, I'm happy. I say, well, you don't look happy or anything. He said, no, who am I talking to? By repetition, I'm talking to subconscious. If subconscious gets, I am happy, and 95% of your life comes from that subconscious, there will be a point once the subconscious got, I am happy, you don't have to say it again. Okay. It'll be automatic. And that's why we see people do affirmations and gratitude journals and stuff, because if you do that daily, It's repetitive, and that's the secret part. Putting a sticky note on the refrigerator is more like a suggestion, but it's not a repetition. So it doesn't work very well. But you have to do, repetition is a habit. It's making habit. So you got to do something religiously in the sense of repeating it to make it work. And 95% of your life comes from that. It's in the subconscious. 영상 보시면 죄송해요. 중간에 제가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끊어져서 점프했는데 처음부터 안 봐도 돼서 그냥 점프했거든요.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건 잠재의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잠재의식이 95%를 누구로부터 받냐면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난 이거를 저랑 저희 와이프가 보다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와이프가 화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걱정한 사람이 화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저랑 저희 와이프도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95% 그런 환경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나머지 5%를 가지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열받았냐면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95% 그냥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그냥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의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95%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아무리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부자로 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잠재의식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들 걸을 때 이번에는 오른발, 이번에는 왼발, 이번에는 오른발, 이번에는 왼발 이렇게 안 걷잖아요. 그냥 뚜벅뚜벅 가잖아요. 그게 바로 잠재의식 같은 건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걷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들한테 넌 부자가 돼야 돼. 너는 노력해야 돼. 너는 뭐 해야 돼.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 자체가 그런 사람이면 그거를 애기들이 물려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 것보단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애한테 그대로 각인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거울 같은 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익숙해지게 해야 행동과 성장시키기 위한 나의 마음이고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대가 바르게 반응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나의 마음에 따라서 하고 있는 중에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합니다. 내가 상대방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이럴 수 있죠. 나는 네가 하든 안 하든 나는 무조건 성공하기로 마음먹고 결과가 나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멋지게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음이면 그 사람도 그 마음을 따라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비전을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번 달에도 볼륨이 남았고 이번 달에 마감을 어떻게 하고 난 성공할 자신이 없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상대방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따라하기 때문이죠. 근데 상대방이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따라합니다. 내가 늦잠을 자면 상대방도 늦잠을 자고 되게 재밌죠. 그래서 뉴스킨 사업이 정말 투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노력 없이 내 스스로의 변화 없이 그냥 꽁으로 어떤 투기, 운 좋아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것도 기사인데 우리가 진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개별적인 이유 플러스 이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우리의 행복은 나 자신의 행복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는 우리의 자식들도 존재하는 거고 우리 후손들도 존재를 하는 건데 결국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야 우리의 행복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빠르게 늙어가죠. 출산율은 최저에다가 자살률은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옆에 친구들한테 애 좀 많이 낳아라. 출산율 최저인데 이렇게 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나요? 야 인생 진짜 멋진 거야. 자살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사람 자살 안 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집중하면서 스스로가 행복한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나가면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죠. 그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세상은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구나. 저런 게 행복이구나라고 하는 좋은 향기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 주변에 있는 가족이 10가족이라고 친다면 그 10가족 중에 5가족이 바뀌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바뀌기 시작하면 그 5가족 주변에 있는 10가족씩 바뀌기 시작하면 그게 벌써 50가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전이고 두 번째는 애 낳으면 먹고 살기 힘들고 애를 위해서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해서 오늘보다 나아지는 삶을 보여주면서 애에게 부모님이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가 원하는 삶은 네 마음속에 달려있는 거를 끊임없이 부모가 보여준다면 그걸 보고 자란 애들은 세상은 멋진 곳이구나. 세상에서 나는 정말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멋지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타인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구나를 생각하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부가 그런 삶을 살면서 자라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있죠. 그럼 저희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부부들이 세상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구나. 아이에게도 멋진 삶을 줄 수 있구나. 라고 하다 보니
출산율도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멋진 애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결국에 똥냄새를 풍기는 똥파리들보다 꽃냄새를 풍기는 나비와 꿀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 멋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공을 하다 보면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들이 출산율이 높아지면 이걸 저지할 수가 있고요. 출산율이 높아지고 행복이 가득 차게 되면 자살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을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군들을 다 합쳐서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이 6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은 뉴스킨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킨이 최고의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6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장시키면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게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브레이크 로니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뉴스킨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뉴스킨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운 좋게 우연히 만들어지고 형성이 돼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여러 가지 구조적 시스템 때문에 이 6가지가 성장이 안 되면 성공이 안 되기 때문에 행복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바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고 있는 업의 독특한 구조적인 형태 때문에 6가지를 동시에 성장시키면서 성공할 수 있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 저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S그룹의 이모 회장님만 보아도 돈은 굉장히 많겠지만 6가지를 모두 만족하고 있을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감사하죠. 행복하죠. 우리는 진짜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없고 오히려 평범 이하에다가 평범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만난 이 비즈니스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와, 다시 태어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피엔딩 무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꿈꾸시고 상상하시고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고 해피엔딩 유어 라이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당신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세미나를 듣고 제 세미나와 다른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전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 현실을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옳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던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나폴레온 힐이 했던 말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던 몸이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 나폴레온 힐도 생각이라고 하지 않죠. 마음이라고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머리의 뇌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근두근 뛰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장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심장의 주인이 잠재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나 장이나 간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심장이 뛰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발을 옮기고 제 심장이 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가 존재하죠. 그 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오늘부터 바로 이렇게 리더의 모습으로 바뀌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울인데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나가기 전에 무조건 거울 한 번씩은 보죠. 화장은 잘 됐나?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진 않나? 이런 것들을 보고
묻어 있거나 화장이 잘 안 돼 있거나 하면 고치죠.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 거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해주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해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계속 고쳐나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나가면 정말 멋지게 완벽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 난세의 영웅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팀에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신나고 기대됩니다. 뉴스킨 코리아 전체에서 어디에서 나오든지 간에 결국에 그건 뉴스킨 하고 있는 저희에게 모두 다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끝내주게 멋진 영웅이 나타나서 이 시대를 이끄는 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해주신다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부터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의 파트너가 난세의 영웅이 되지 않을까. 혹은 지금 시작하셨다면 내가 2021년도에 난세의 영웅이 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 난세의 영웅이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멋진 나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뉴스킨을 하고 있는 저도 미친 것 같고 뉴스킨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진짜 미친 한 해 같습니다. 정말 끝내주게 미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는 사업하면서 1년 동안 미쳤다는 소리를 초반 1년에 가장 많이 들었는데 그때 진짜 미치도록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너 미친 것 같아 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진짜 많은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들으면 나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라고 거울 보시면 됩니다. 나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미쳤다고 하면 물어보세요. 미친 게 잘못된 거냐고. 넌 한 번도 미치도록 열심히 해본 적이 있냐고. 미친 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미친 게 되게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에 미쳐서 열정적으로 해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니체가 쓴 제목이 이겁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왔죠. 책 제목에 있는 내용의 원문이거든요. 나는 사랑하노라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심장을 지니고 있는 자를 그런 자의 머리 그것은 심장이 깃들여 있는 오장육부에 불과하다. 처음에 읽었을 땐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계속 읽다 보니까 정말 지금 이거보다 더 명확한 정의가 어디 있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이 이끌려서 주장을 막 펼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는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나 한번 그거를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미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삶을 소유하십시오. Own your life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지금부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비겁하게 핑계대며 평생 거짓된 삶을 만들지 말고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행복한 삶 만드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사업하면서 느끼는 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대한 책임감이냐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일 비겁한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저는 진짜 브레이브 하트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쫄보여서 너무 무서워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것보다 저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은데 여기 존재하는 최초의 구현진 사장님이 그냥 존재하지 않는 역사 속에 떠오르는 그냥 지어낸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눈앞에 존재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존재하는 사실을 보고도 그만두고 나가서 내가 부족해서 그만뒀어라고 말하는 사람 전 한 명도 본 적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다 그만두고 나가서 무슨 말을 하냐? 자기 자신까지 쇠뇌해서 아닐 거야라고 거짓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겁하지 마시고 거짓된 삶 만들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당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행복한 삶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